야구로 라덴다 뭐였죠? 그냥 야구라 하고 해. 전망대. 어? 가요? 좀 가게 어딘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야구라의 시즌. 이게 전망대냐? 자, 여기가 어디냐? 아, 여기가요. 가산의 뭐 빌딩 지금 옥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비행기 헬기장 착륙장인데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뭘 기가 막혀요. 추워 죽겠는데. 저 뒤가 어디냐면 저희가 지금 남산이에요. 남산? 아니야, 남산 맞나? 남산이요? 관악산이다, 관악산. 관악산 지금 정상이 보이는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 아니 정상이 보여요? 저기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과연 이 KBO 올 시즌 2024 시즌의 정상은 어느 팀이 차지할지, 그래서 정상이 보이는 곳에서 저희가 시즌 전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니 이제 네 번째 하면서 무슨 역사 자꾸 전통이 아니 지금 10년은 해야지 무슨 역사와 전통이지. 네. 이게 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 야구라가 없어지면. 아니 근데 너무 네. 너무 햇살이 따가워서 네. 계속 이거 찡그리고 지금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찍다가 헬기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아 그런 드립 치지 마. 헬기 이 시즌을 전망했던 23 시즌이 있었잖아요. 네. 몇 점이었냐면 우선 먼저 2024 시즌은 과연 몇 중, 몇 강, 몇 양으로 나뉠지 일단 강중 약을 먼저 나눠주시죠. 제가 원래 한 달 전에 라디오에서 네, 3강 6중 1약을 꼽았습니다. 3강 6중 1약. 네, 그런데 네네. 그게 이제 엠팍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 거기 그 댓글을 다신 분들이 네. 3강 6중 1약 정도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제 입단하기 전이라 아, 전이었습니까? 네,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좀 바뀐 게 4강 5중 1약으로 바꾸겠습니다. 4강 5중 1약. 네. 아, 장순아가 일단 지난 시즌에 LG 트윈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10점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작년에 LG 우승을 꼽았는데 야, 10점이지 맞습니다. 당연히. 박동원, 김유영 그리고 윤효솔 선수의 입단, 그리고 이제 방출은 유강남, 최은성, 이영종이 빠졌습니다만 춥죠? 장순아, 네, 추워. 장수가 추니까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네. 윤효솔이 아니라 윤호솔이요. 아, 윤효솔. 네. 유출이 있었습니다만 들어온 선수들이 다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또 오스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LG는 전력 뉴스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네. 우승을 점치하셨는데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10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이건 77점 넘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LG 트윈스는 작년에 우승했고 또 점수를 후하게 주셨고, 올해는 그럼 LG 트윈스를 좀 어떤 전망을 좀 해보시죠. 일단은 뭐 4강 안에 들어가는데 그 4강 안에서도 가장 사실 우승권의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사실 이 전망대 할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전년도 성적이기 때문에요. 전년도 성적이 우승팀이었는데 갑자기 급락하는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네,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실상 LG는 뭐 빠진 선수들이 있지만 또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LG는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뭐 고우석 선수가 일단 빠졌고요. 그러니까 유영찬 선수가 마무리를 이제 맡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유영찬 선수가 연경혁 감독 부임 이후에 연경혁 감독이 진짜 애지중지 잘 썼거든요. 네. 마무리라는 부담이 분명히 있지만 진짜 제가 유영찬 선수 이 슬라이더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 슬라이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마무리로서도 저는 충분히 활약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큰 걱정거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네. 결국은 LG 트윈스는 누수가 없는 팀이 되면서 또 우승 후보가 되는 상황이 됐네요. 누수는 사실 있긴 있는데요. 저는 뭐 큰 누수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뭐 특별한 선발 투수가 빠졌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누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워낙 사실 불펜진이 좋았던 팀에서 한두 명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엔스 선수가 이제 그 플러코 선수 대신해서 이제 입단을 했는데 그렇죠. 시범 경기 뭐 첫날부터 또 이 위력투를 또 선보였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가 작년 시즌에 뭐 이적한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뭐 한국 시리즈 앞두고 좀 좋지 못했고 한국 시리즈 좋지 못했는데 일단은 최원태 선수도 FA거든요. 네. 그러면 케일리 선수 엔스 그리고 임창규는 뭐 좋을 것이고,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게 선발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진에서 한두 명 빠진 이 부분은 저는 선발로서 어떤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LG 트윈스는 29년 만에 또 통합 우승까지 만들면서 자신감도 붙었잖아요. 그럼요. 우승 경험도 했고. 그럼요. 야, 그럼 올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뭐 야수 쪽으로 보면 뭐 사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강한 기본 그
레귤러 멤버들을 또 갖고 네. 있거든요. 그대로 있고. 예. 네. 백업이 사실 좀 부실하긴 부실한데 음. 연기혁 감독이 또 그런 것들을 잘해요. 네. 예, 새로운 선수들 또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또 기용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사실 제가 아쉽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박동원 선수를 받쳐줄 만한 포수가 포수. 허도한 선수가 있긴 있는데 허도한 선수 말고도 젊은 포수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거. 그래도 좀 약점으로 보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함덕주 선수도 팔꿈치 이제 뼈가 이제 골절이 되는 바람에 후반기에 따라 돌아올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마이너스라고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기본 그 레귤러 멤버,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좋은 기량을 또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 선수들의 부상 관리만 잘한다고 한다면 LG는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4강 안에 넣을 수 있는 네. 팀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키플레이어로는 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투수는 김윤식 선수 꼽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야수는 저는 신민재 선수 꼽을게요. 김현식을 꼽았다. 그러니까 김윤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들쑥날쑥했는데 작년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도 연기혁 감독이 어떤 기대대로 잘 던져줬고 네. 그리고 이제 5선발로 아마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러면 LG 트윈스가 작년에도 선발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선발들이 선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김윤식 선수까지 합류가 된다고 한다면 완벽한 5선발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윤식 선수가 좀 선발로서 제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LG는 오히려 구원보다 더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민재 선수를 제가 꼽은 이유는 신민재 선수가 작년 시즌 신데렐라처럼 나타났잖아요. 이제 1위를 확정했죠. 그렇죠. 거의. 네, 도로 또 2위를 차지하면서 연봉도 또 대폭 올랐고 근데 이제 올 시즌에 이제 베이스가 커지면서 도로에 대한 중요성이 더 확실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신민재 선수의 활약도가 더욱더 빛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작년 시즌 활약이 반짝 활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올 시즌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민재 선수 개인에게는 올 시즌이 작년보다 더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두 선수를 키플레이로 꼽았습니다. 저는 투수에는 엔스 그리고 타자에는 문보경 선수를 뽑았습니다. 너무 뻔하다. 아니 왜냐면 일단 엔스는 물론 시범경이 잘 던지고 있습니다만 엔스의 승수에 따라서 이게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왜냐면 또 류현진이 또 LG 트윈스의 그 승수를 뺏어갈 또 LG에 워낙 강한 거의 천적 관계의 또 류현진이기 때문에 몇 경기 등판할지도 몰라요. 그렇긴 하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엔스의 승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엔스 경기를 KBS N에서 중계를 하면 참 좋겠다. 왜요? KBS N과 엔스. 그래서 부끄럽냐? 엔스? 부끄러워? 내가 이런 기분이구나. 거기다가 부끄럽냐고! 문보경 선수는 이제 김민성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3루 대체 자원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3루의 문보경이 확실히 올 시즌도 계속 잘해줘야지만 LG 트윈스가 우승할 수 있다. 계속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김민성도 없기 때문에 백업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만들어낸다니까요.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키플레이를 꼽았고요. 오케이. 자, 이어서 KT 위즈. 지난 시즌 장승하는 KT 위즈를 5강을 넘어 4강 후보로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8점 되겠네. 9점을 드리겠습니다. 9점이요? 9점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하네요. 왜냐면 5강을 넘어서 4강 후보. 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뭐 올해 이제 KT 위즈는 어떨까요? LG 트윈스와 함께 지금 가장 우승 후보로 거론이 많이 되는 게 사실 KT입니다. 네. 작년 시즌도 또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로하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2년간 부진했던 강백호 선수가 뭔가 이제 심기일전을 한다고 한다면 타수는 확실히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진다.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배재성 선수가 입대를 하면서 이제 5선발이 공백인데 이제 소용준 선수가 오니까. 돌아오는데 이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토미진 수술을 하면 대부분 거의 한 1년 정도 이후에 이제 복귀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5선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 같고 나수 같은 경우에는 뭐 KT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전 선수들의 어떤 그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뭐 맞아. 여름이라든가 날씨가 더워지면 맞아. 좀 이렇게 처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이제 그 고참들, 그러니까 베테랑들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 맞아요. 사실 이런 약점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김상수 데려왔는데 김상수 선수 나이가 이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최무준 선수가 또 7월 15일 날 제대를 하고 들어오고. 또 장준원 선수 LG에 데려왔는데 작년에도 십자인대 때문에 또 이제 많은 활약을 펼쳤는데 또 이호연 선수도 작년에 트레이드로 좀 쏠쏠하게 활약을 했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제 KT는 외야 백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에는 뭐 손동현 그리고 이제 박영현으로 이어지는 8, 9회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김재윤이 빠졌어. 그렇지. 근데 김재윤이 빠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민수가 돌아왔거든요. 어. 김민수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었던 불펜 투수입니다. 네. 그 김민수가 사실 김재현 선수가 빠진 자리에 박영현이 갔잖아요. 그러면
박영현 자리를 김민수가 메워준다고 한다면 7, 아. 8, 9에는 확실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강철 감독이 또 투수 조련을 또 굉장히 잘하고 네네. 운영을 또 잘하는 감독으로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래서 KT 위즈는 올 시즌에 강중량 어디에 속합니까? 강이죠. 강에 강인데, 속한다. 근데 확실한 2강으로 뽑는다고 한다면 확실히 2강, 그러니까 4강 중에서 KT 죠. 2강을 본다면 LGKT다. LGKT죠. LGKT는 네, 막강하다. 네, 일단 네, 그렇게 네. 뽑으셨고 네. 그렇다면 키플레이어를 보면 투수 타자는요? 저는 투수는 김민수를 꼽았고요. 김민수를 꼽았고 타자는 강백호로 꼽았습니다. 강백호로. 네. 아, 뭐 왜냐면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KT를 딱 생각을 했을 때 김재훈의 공백이거든요. 그게 크죠. 네. 마무리 투수의 공백. 그럼 김민수가 돌아와서 음. 그 부분을 메워준다고 한다면 뭐 김재훈의 공백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진짜 최근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음. 그러면서 2년간 뭐 마음고생도 심했고 뭐 실력적으로 그리고 성적적으로 나지 않았는데 강백호 선수가 지금 들리는 얘기가 굉장히 그 스프링 캠프부터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진짜 예전기량만 회복한다고 하면 로하스, 강백호, 박병호 뭐 이어지는 이 중심 타선은 아. 제가 봤을 때는 뭐 화끈한 정말 공격력을 자랑할 수 있는 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키플레이어로 투수는 고영표와 그리고 타자는 로하스를 아 꼽았습니다. 너무 뻔하다. 아니, 왜냐면 너무 이유가 있어요. 아, 저도 좀 이유는- 물어봐 주세요. 아, 이유는 있죠. 아,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발 좀. 고영표는 뭐 100치로 계약했는데 네. 1선발로서 국내 1선발로서 잘해줘야 아니 되고 잘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비계약 FA를 했잖아. 아니 BFA 계약을 했잖아요. 비계약은 뭡니까?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BFA 계약을 한 첫 해기 때문에 네. 고영표 선수가 이제 부담도 될 수도 있고 잘해야 된다. BFA 계약 첫 해 보세요. 봐봐 작년에 기억나요? 작년에 SSG 분명히 잘한다 그랬어. 뭐 누구 잘한다 그랬어요? 한유서? 한유섬도 그랬고 박종훈이랑 문승원. 문승원 근데 수술했잖아요. 딱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BFA 계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영표가 고영표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갈 선수가 아니에요. 아니, 모르니까 그러니까 BFA 단연 계약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고영표는 그거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로하스도 다시 왔는데 로하스가 다시 왔을 때 이제 다른 팀들 이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저는 키플레이어로 들고 꼽았습니다. SSG는 장훈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된 전력은 없는데 투수력이 좋아졌다. 최주환 선수 기대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최지훈 선수에게 최고의 외야수로 성장하느냐가 우승의 키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빅4는 들어온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했거든요. 네. 3위를 했는데 빅4는 들어오겠다. 이게 3위입니까? 이게 3위예요? 추워가지고 네, 이게 3위입니까? 지금 상당히 추운 네. 그러니까 3위 4강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3위를 했는데 4강에 들어왔기 네, 때문에 네, 네.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SG 올 시즌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5중으로 넣었거든요. 5중에 넣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작년 사실 이제 뭐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SSG 뭐 감독도 바뀌었고 뭐 이리저리 사건도 많았고 풍파가 많았죠. 그렇죠. 새로운 단장도 또 영입이 됐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베테랑 선수들이 워낙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팀이 안정적으로는 보이지만 네. 아킬레스건들이 사실 조금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덕어 선수도 사실 새롭게 들어왔고 그리고 박종훈 선수가 지금 선발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박종훈 선수 워낙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아직 그 문승원 선수를 뒤로 돌리면서 오원석 선수를 지금 5선발로 기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김광현 선수도 작년에 좀 안 좋았고 네. 엘리아스 선수도 작년 중반에 왔고 그렇게 따지면 선발이 완벽하다고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불펜진도 보면 그 노경훈과 고효준의 유존도가 너무 높아요. 지난 시즌 그랬었죠. 예, 뭐 이동훈이라든가 뭐 최민준이라든가 뭐 활약을 해줄 선수는 있지만 서진영 선수까지도 지금 팔꿈치 뼈조각 수술로 아마 개막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투수진이 불안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4강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어떤 전력이 아닌가 투수진을 봤을 때. 왜냐면 많은 팀들이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 투수력이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데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네. 그런데 선발, 구원 지금 마무리 쪽에 뭔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구석들이 그래도 다른 팀보다는 좀 적거든요. 재상현 씨 우승을 했고 네. 작년에도 4강을 들었기 때문에 5강을 들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5강 후보로 꼽을 텐데 그래도 전력 요소로 보면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지금 SSG는. 김강민도 빠졌고. 물론 뭐 사실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백업이었기 때문에 예.
뭐 그 비중도가 이제 높지 않다고 높진 생각이 않지만. 되면, 그런데 이게 선수단 쪽으로 보면 이게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요. 이거는 더가웃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수 쪽으로 보면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이제 은퇴 시즌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야 쪽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포수 쪽이 굉장히 좋아진 이 부분은 네. 확실히 랜더스가 자기 레스를 가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영을 데려왔습니다. 이지영 데리고 왔고 김민식 건재하고 조영호 또 있고요. 아, 그리고 2차 그러네. 드래프트로 박대훈 선수와 신범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포수 진짜 많네.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5명이 된다는 이 안방은 예. 확실히 강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정 선수, 그리고 박성환, 그리고 뭐 김성현, 그리고 오태곤, 그리고 강진성이 지키는 대안은 확실히 최주환 선수가 이 빠진 부분은 확실히 좀 마이너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외야 같은 경우에도 최지훈 선수가 버티고 있지만 한유섬 선수가 작년 시즌 너무 안 좋았는데 후반기 때 좀 좋아졌거든요. 후반기 3할 넘겼죠. 그렇죠. 이제 네. 그 부분이 좀 이어지느냐. 어. 그리고 에레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에 워낙 좋은 사실 성적을 냈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올해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최주환 선수의 공백이 조금 커 보이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부분을 포수 쪽에서 만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주인권 싸움을 할 수 있는 전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중에 5중에. 네. 5중이죠. 5중. 그렇죠. 5중에 네. 가운데 놓고 네. 자, SS 랜더스의 그래서 키플레이어 투타는요. 랜더스는 저는 키는 박종훈과 한유섬 꼽았습니다. 근데 아. 박종훈 선수가 진짜 잘해주긴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네네. 문승원 선수를 뒤로 돌리면서까지 지금 박종훈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구가 작년 시즌에 워낙 안 잡혀가지고 워낙 들쑥날쑥한 경기가 워낙 많았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근데 박종훈 선수가 늘 안고 있는 리스크인데, 근데 뭐 이제 수술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박종훈 선수는 워낙 사실 어떻게 보면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는 투수이기 때문에요. 맞아. 박종훈 선수가 좀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한유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후반기 때 워낙 좋았잖아요, 타격감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어가야지. 이어가는 부분이 네. 저는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두 선수를 꼽았습니다. 저는 투수는 김광현, 그리고 타자는 김민식을 뽑았습니다. 김민식 선수를 꼽았다고요? 네네네네. 오. 왜냐면 좀 의외인데요? 의외죠. 네. 의외죠. 왜냐면 왜 김광현이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 김광현을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김광현 선수가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광현 하면 딱 기본적으로 뭡니까? 일단 뭐 한 13승에서 15승은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게 계산이 갑자기 탁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용 감독이 야, 광현이는 올해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했는데 뭐야? 10승을 못해 이럴 수가 있는 시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작년 시즌에 이제 WBC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 주축 선수들이 이제 WBC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 난조를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큰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요. 네. 잘 아마 몸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김광현 선수도 작년에 또 그거 또 무슨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광현 네. 선수가 올해 기본적인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SS 랜더스가 일단 그 가을 야구 할 수 있는 그 있다. 그리고 이제 김민식을 뽑은 이유는 FA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5개. 예, 근데 김민식 선수가 약간 이게 내가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에 짐을 좀 덜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치가 너무 떨어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빨리 버리고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키플레이를 뽑았습니다. 진짜 이유들이 진짜 이유들이 그냥 자. 코에 오면 코거리고 귀에 오면 귀거리네. 넘어가시죠. 자, 다음에 NC 다이노스. 장승환은 이제 양의지의 팀이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박민호 장기 계약 첫 해, 그리고 루친스키가 가고 패디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충분히 중위권을 노릴 수 있는 팀이면서도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했거든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4위를 정확하게 맞히셨기 때문에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점수 울뻔하다. 올해 좀 올해 후하고. 근데 작년 시즌 NC를 예. 그 5강 안에 든 그 해설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걸 장승환 맞췄다니까요. 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거의 없었어요. 네. 왜냐면 양의지 공백이 워낙 크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루친스키 공백도 워낙 크다고 생각을 그 했기 둘의 때문에. 공백이 크다고 느꼈는데 장승환은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중위권에 약간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겠 이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시 보면서 영상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근데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는 네. 패디의 그 던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일 거예요. 그렇구나. 패디 던지는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패디는 무조건 터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선수는 KBO에서 올 선수가 아니다. 네네. 근데 결국에는
뭐 성적으로 그걸 증명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오중으로 넣고 외국인 오중으로. 3명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변수고요. 네. 그리고 국내 선발이 확실한 선수가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구창모 선수도 워낙 부상에 있는 상태에서 또 군입대를 했고, 송명기. 네, 송명기 아마 이제 불펜으로 쓸 겁니다. 선발은 이재학 아니면 이용준, 신민혁 이렇게 뭐 최성년까지 이렇게 네. 구성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국내 선발이 약하긴 약해요. 약하다. 이재학이 일단 시범 경기도 첫 경기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두 투수가 아무래도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 아하. 뭔가 NC를 강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펜은 좋아요. 유진욱, 뭐 임정호, 근데 김영규 선수도 이제 어디가 좀 안 좋아서 좀 조기 기구를 했고, 아. 네, 김시훈, 뭐 이용찬으로 이어지는 이 불펜진은 괜찮은데 일단 야수들에 비해서 선발, 그러니까 투수진이 조금 부족하긴 부족해요. 야수에 비해서 투수가 약하다. 특히 선발은 제가 봤을 때 국내 선발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각 팀마다 보면 뭐 국내 선발 3명을 모두 좋은 투수를 꾸리긴 어렵습니다. 네. 근데 각 팀마다 다 한 명씩은 거의 있거든요. 한 명은 있지. 에이스는 네. 있지. 있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국내 선발이 보이지가 않은 상황. 거기다 패디도 빠졌고요. 네. 아, 그래서 그러네요. 분명히 마이너스가 아마 다른 팀보다는 투수력에서요.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수수력에서 라는 좀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가 세다. 네, 네, 그래서 자, 그럼 NC 다이노스의 키 플레이어 두 선수는요? 야수는 김영준을 꼽았고요. 김영준. 네, 투수는 신민혁 선수를 꼽았습니다. 아, 뭐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세혁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백업으로 밀렸거든요. 예. 김영준 선수는 뭐 장타력을 갖고 있는 NC가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사실 키우는 포수. 포수인데 추전 포수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김영준의 박세혁이면 뭐 제가 봤을 때 최강 사실 이 포수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포수는 예. 튼튼하다. 거기다 뭐 안중열까지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김영준 선수가 이제 풀타임을 치르는 첫 해가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김영준 선수가 이제 작년 시즌 뭐 APBC도 갔다 왔고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도 땄고 큰 경기 또 경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든든하게 이제 안방을 지킬 수 있을지. 신민혁 선수는 제가 어떻게 보면 국내 선발 가운데 10개 팀을 통틀어서 참 좋아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워낙 또 이 싸울 줄 알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쌈딱 이제 기질이 있구나. 국내 선발 지금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신민혁 선수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경험이 좀 많은 선수거든요. 선발로서 신민혁 선수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저는 키 플레이로 꼽은 선수가 투수는 류진욱 선수. 야수는 이제 김주원 선수를 꼽았습니다. 아, 키 김주원 플레이어. 선수. 예, 왜냐면 이제 일단 두 선수가 이제는 NC 다이노스를 끌고 가야 될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철 아닌가요? 아니, 일단 허리를 맞춰주는 류진욱 선수의 그 불펜 투수로서의 지난해 역할이 정말 올해도 좀 잘해줘야 되고 또 내야는 또 김주원 선수가 또 유격수로서 이제 국대까지 하고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두 선수를 꼽았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 지난해 장승환은 두산을 지난 시즌 9위였는데 4강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양의지 그리고 알칸타라가 돌아오기 때문에 4강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좀 전망하셨거든요. 선수 때문에 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승환은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 올 시즌 성적은 어떨까요? 일단은 5중으로 넣었는데요.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두산이 그러니까 늘 강팀의 어떤 이미지는 분명히 있어요. 네. 작년에도 양의지 알칸타라가 돌아오면서 5강에 들 것이다. 5강에 들었습니다. 그게 들었어요. 정확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 투수로 이제 낙점을 했던 최승용 선수가 지금 팔꿈치 피로 골절 때문에 네. 선발 로테이션이 빠진 것 같거든요. 빠졌습니다. 그럼 김동주가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원준 선수가 이제 역할을 잘해주느냐. 최원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김명신이라든가 홍근 이런 선수도 다 다 있습니다. 정철훈 선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좌투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불펜에. 네. 좌투수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두산- 이병헌 선수? 두산의 좌투수. 그러니까 최승용 선수가 지금 선발로 들어오게 되면 불펜 좌투수가 없다는 이 부분도 좀 약점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만 좀 되면 두산은 뭐 작년에도 뭐 5강을 들었기 때문에 4강까지는 아니지만 5중으로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중에 넣었다. 5중에. 변수가 조금 많은 팀입니다. 두산 예. 베어스는. 그래서 두산 베어스의 지금 키 플레이어는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김재환과 최원준을 꼽았어요. 환이랑 최원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선수를 꼽을 겁니다. 저 선수가 키 플레이어다. 무조건 살아나야 되고 네. 최승용 선수 올 때까지 뭐 최승용 선수가 완벽하게 뭐 선발 카드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최원준 선수가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을 보면 완벽한 선발 투수였거든요. 예.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아하. 네. 그렇게 꼽으셨고. 네. 저는 키 플레이어로 투수 쪽에는 김태견 선수. 김태균 선수. 지금 김태균 선수 얘기를 안 했네. 제가. 그러니까요. 이승엽 감독이 지금 마무리 투수로 지금 점치고 지금 이미 시범 경기 때 마무리를 올렸어요. 지금 정철원은요? 예? 정철원은?
정철원은 앞으로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쨌든. 모르죠 이제 누가 될지. 일단 근데 김태균 네. 선수가 지금 아, 기대가 김태균 됩니다. 선수가 있구나. 굉장히 맞네. 기대가 돼요. 불펜 쪽을 어디 써도 충분히 다 통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마무리까지 써도 되는 그런 네. 선수이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꼽았고 야수 쪽에서는 저는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정수빈과 김재호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선수가 약간 이제 나이대도 약간 좀 있긴 합니다만 정수빈 선수 이제 뭐 30대 초반인데요. 그렇긴 하죠. 이제 90년생이니까. 김재호 선수가 이제 40 됐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격수 자리에 김재호 선수가 만약에 빠진다? 대체 자원이 막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있죠. 박대범도 있고 이유찬도 있고. 근데 이제 작년에 타격도 좋았잖아요 김재호 아, 선수가. 예, 회춘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맞아요. 예, 김재호 선수가 좀 그래도 조금 더 두산을 끌어줘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끌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참 간단하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즌 상위 팀 네. 1위부터 5위까지의 2024 시즌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한거 안 해? 헬기 소리가 들리는데. 헬기가 들리는데 잠깐 피하시죠. 잠깐 피했다 다시. 연기 안 하기 잘했다. 연기 안 하기 잘했어.